하루하나 제임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접속사 that 그리고 관계사 that 가지고 차이점이 이렇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접속사 that은 앞에 뭐 있었다 얘기를 했었냐면 접속사 that 앞에는 동사가 보였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동사가 보이더라. 다음 접속사 that 뒷부분에는 그 자체로 써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 이 내용 기억나세요? 하지만 관계사 that은 앞에 뭐 있더라? 수식하는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선행사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다음 관계사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은 뭔가 조금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해당 내용 잘 모르신다면 앞에 거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 이어가 봅시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하루 한 개 관계사 that. 관계사 that은요. 물론 이제 2편 이후에 3도 있어요.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목적어 성격, 이렇게 주어 성격. 이 두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 성격, 주어 성격이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뒤에 얘는 부사죠. 뒤에 동사가 보여져요. 그리고 이 주어 성격은 함부로 생략할 수가 없어요. 목적어 성격은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생략된 상태라면 명, 주, 동, 식의 문장이 눈에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는 이따가 다시 또 할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됐으면 좋겠어서 우선 먼저 좀 반복을 합니다. 자, 먼저 좀 보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격이다 보니까 목적어 성격이에요. 그러면 얘는 목적어 성격인데 누구에 대해서 어떤 목적어 성격이 되는 거냐 하면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에 대한 목적어 성격입니다. 사실 여러분 raise라는 동사는 무엇을 들어올리다 뜻도 있지만 무엇을 키우다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문장을 보면 Tom raises, 톰이 뭔가를 들어올려요. 여기서는 들어올리다 의미보다는 키우다 의미가 더 맞겠는데 키워요. 뭐를 키우는데? 이 목적어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목적어 역할을 얘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참 예뻐져요. 모든 사람은 톰이 키우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예뻐요. 이유는 수식해주는 역할이고 수식을 받는 명사기 때문에 수식해주는 애를 먼저 해석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목적어 성격인데 이 목적어 성격은 어떻게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가 작년에 제임스가 쓴 책을 읽었다. 생략이 된 상태라면 명사, 주어, 동사, 식의 문장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질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한 가지 사항은 뭐냐면 한 개의 문장에는 항상 주어 한 개, 그리고 이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 한 개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대시 여러분 목적격 관계사여서 생략이 됐다. 그런 경우 여러분들 눈에 동사가 두 개가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고요. 동사가 두 개가 보인다라면 이 동사가 설명하고 있는 주어가 있을 겁니다. 주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문장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바로 목적어 성격의 관계사 대시 생략된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가 작년에 적은
앞에 명사를 찾아가서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아 말이 딱 맞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참 좋겠다 얘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도움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요 that 대신에 which를 써도 돼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which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which를 쓰는 게 되나요? 네,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요? 네, 여기도 됩니다. 아하, 그러면 관계사 that 대신에 무조건 which를 쓰는 거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뒤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관계사 that 대신 아무 자리나 which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목적격 관계사 부분에 어떤 것들은 which를 쓸 수 있구나. 뭐 어떤 건 또 which를 쓸 수 없다 얘기지.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초점 맞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뭐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에 있는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고 앞에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더라.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JJ left her bag in the room that his dad bought her. 자, 우선 이 문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게 불완전한가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불완전해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bought 동사 원형은 by죠, by. by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his dad 주어예요. bought her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여자를 구매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 동사는 우리가 수여 동사 이렇게 말을 했던 사형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사였어요. 사형식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해준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동사가 바로 수요 동사였어요. 예를 들어 she cooked me noodle 이렇게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 여자가 나를 국수로 끓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나에게 국수를 끓여줬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예뻐지는 해석이 바로 수요동사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지울게요. His dad bought her 라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무엇을 사줬다는 거지? 여기 직접 목적어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구나. 이거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의 아빠가 그녀에게 사준 뭐지? 그걸 바로 이 that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목적어 역할이다. 목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얘는 바로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아까 우리 여기서도 바로 앞에 명사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명사 그러면 그 여자에게 그 아빠가 사준 방이에요? 방? 진짜로? 그쵸. 뭔가 좀 어색하죠.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보인다 해서 무조건 선행사가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요 명사는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문장 속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명사일 뿐입니다. 얘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그 여자의 가방이라는 걸 또 꾸며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that은 누굴 꾸며준 거냐? 앞에 있는 룸을 꾸며줬다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얘를 꾸며줬다는 겁니다. 잠깐만 지워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또 배우네요. 무엇을 배우냐? that. 이 that는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만 꾸며주는 게 아닐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 즉
전치사, 명사 되어져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또 꾸며주기 위해 붙어 있는 하나의 수식 어구. 그리고 이 that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얘를 꾸며줄 수 있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이제 어떻게 되냐? JJ가 방 안에 JJ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사주신 가방을 두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멈춰놓고 꼼꼼히 천천히 보시면 어떤 구조로 했느냐면 해석을 어떤 구조로 했냐? 수식해주는 애를 수식을 받는 명사보다 먼저 해석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예문은 다 어떤 성격이었냐면 목적어 성격이었어요. 이 목적어 성격은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which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선행사가 되는 게 아니다. 까지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주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문을 보니까 Johnny enjoyed reading the book. 그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특징을 지금 갖고 있냐?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동사가 눈에 보여요.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부사가 중간에 끼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사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문장의 가장 중요한 사요소가 문, 동, 형. 저 지금 잘못 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주목, 보서. 문장의 가장 중요한 사요소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러한 부사는 수식어구. 그래서 문장의 중요한 사유서로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눈에 보인다. 주어 다음에 동사. 그래서 얘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선행사 the book. 얘가 선행사가 되죠. 그러니까 해석은 주어가 Johnny가 자기 숙제에 엄청나게 도움을 준 그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어때요? 여기는 해석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쨌든 기본적인 철칙은 뭐냐? 한 문장에는 주어가 몇 개다? 무조건 한 개다. 이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는 그러면 몇 개인데? 두 개가 아니다. 두 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가 요 놈인 줄 알아볼래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사는 얘가 주어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를 도와준 거고 그리고 얘는 뭐 때문에 있는 애였냐?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해 있는 애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at was written by James. was printed. 자, 동사가 또 두 개가 보여요. 아까 동사가 여기 앞에 있는 게 핵심적인 동사였으니까 얘도 이번에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 that은 뭐 하려고 있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행사를 수식하기 위해 있는 that이고 이 동사는 얘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전체 문장을 받들어주는 동사는 아니고 전체 문장을 받들어주는 애는 바로 얘가 됐던 겁니다. 전체 문장을 받들어주는 본 동사가 was printed 됐으니 그 앞에가 싹 다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을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돼요? 제임스에 의해 쓰여진 그 책이 하면서 커다란 주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됐다는가? 2023년에 인쇄되었다, 출판되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예문은 뭐 때문에 써놨냐면요.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생략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도 마찬가지고요. who도 마찬가지인데 비동사가 바로 뒤에 있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주격 관계 대명사는 무엇과 비동사와 함께 묶어서 생략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냐? 이렇게 과거 분사 구문이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끊기면 제임스에 의해 쓰여진 그 책이 2023년도에 인쇄되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어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예문 한 개 더 있는데요. 짜잔 봅시다. 이거 어떤 거냐? 많은 학생들이 그 교장쌤을 좋아했더라. 그런데 그 교장쌤을 꾸며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당연히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뽑은 그 교장쌤을 좋아했다. 이런 문장이 지금 된 거거든요. 이 예문은 뭐 때문에 여기다 딱 갖다 놨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까?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까? 눈에 보이는 특징으로만 먼저 봐도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바로 보이는 그래요.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아까 요 that 생략 가능했죠? 요 that 생략 가능했죠? 요 that 생략 가능했습니다. 이 that과 이 that과 이 that은 which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네,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짜잔 which로 바꿔 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유는 뭐다? 앞에 principal, 교장쌤이죠. 맞아요. 아까 앞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무조건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있는 경우 who로 바꿔 쓰는 기본적 예의는 차려야 될 거 아니야. principal. 저 교장쌤 사람인데 사물 취급하듯 which 이렇게 써버리는 거.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연습 문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서요. 받아가고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면서 우리 관계사 that 2 파트는 마치도록 합시다. 다음 3파트로 가서는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that 관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마칩니다. 바이바이.